안녕하세요. 이동식 주택 전문회사 디자인 아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주택은 1층 9평, 2층 2평, 11평형 에델바이스 다락형 모델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조는 경량 목구조, 벽체 같은 경우에는 2x6 구조목을 400mm 간격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서 내진 설계에도 부합하게 시공을 했고요. 단열재는 R32 단열재, 안쪽 같은 경우에는 OSB 합판, 석고보드, 그리고 합지 도배로 마감을 했고요. 바깥쪽 같은 경우 OSB 합판, 그리고 타입에 그 다음에 레인 스크린 공간을 띄우고 마지막에 메탈 사이딩으로 외장 마감을 했습니다. 지붕 같은 경우에는 2x10 구조목에 R37 단열재로 시공을 했고요. 그 위에 합판, 그 다음에 이제 온루프라고 하는 공간을 띄우고 맨 위에 외장재 같은 경우에는 흔히들 징크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리얼 징크라는 표현은 브랜드명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요. 칼라 강판으로 징크 느낌을 낸 소재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렇게 해서 마감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품의 바닥 같은 경우에는 철제 프레임 그리고 아연각관으로 시공을 했고요. 그 아연각관 위에 열반사 단열재를 한번 시공을 해서 습기를 차단을 하고 그 위에 방수합판, 그 다음에 아이소핑크 단열재가 한번 들어가고요. 그 위에 다시 합판이 한 번 더 이중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꿀렁거림이 굉장히 최소화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하고 벽체하고 연결되는 부분에는 공간이 조금 띄어져 있죠. 레인 스크린이라고 하는 건데 집이 목조주택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바깥하고 안쪽하고 온도 차이 때문에 습기가 맺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그 공간을 둠으로써 습기가 흘러내리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맨 아래쪽에는 벌레가 침투하지 않도록 방충망을 시공해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제 버그 스크린이라고 하죠. 여기 포인트로 들어간 부분, 그리고 처마 아래쪽 부분을 소핏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 쪽에 하이크레딩이라고 하는 합성 목재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따로 오일 스테인 같은 거를 관리를 해주지 않아도 반영구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집은 따로 관리가 필요 없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여기가 현관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포치가 기본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옵션으로 조금 더 길게 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기본으로 한 600 정도는 시공을 해드리고요. 조금 더 편리하게 쓰시고 싶으신 분들은 더 길게 빼면 더 좋겠죠. 이 부분은 또 참고로 알아주시면 좋을 게 이 처마 부분이 뭐 900mm 이상, 1m 이상 나온다 그러면 건축 면적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건폐율을 생각을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시공을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 안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구성은 거실, 그리고 화장실, 주방, 그리고 침실로 사용 가능한 다락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네요. 이 주택의 1층 바닥 면적은 9평, 거실은 6평 정도 되는 공간이고요. 거실 쪽 층고가 굉장히 높아서 개방감이 있어 보이네요. 층고가 3.3m, 그리고 다락 쪽은 조금 더 높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네요. 조명은 이렇게 중앙등 그리고 간접등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야간에 이렇게 간접등만 켜놓고 있는 것도 굉장히 아늑하고 은은한 분위기가 나서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쪽 부분에 아트월을 시공을 했는데요. 이렇게 TV를 시청을 하실 수 있게끔 전원코드, 인터넷 단자 이렇게 시공을 되어 있네요. 아트월의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지오 그란데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나무 소재를 압축 가공을 해서 만든 소재죠. 유럽 같은 데서는 바닥재로 쓰기도 하는데 저희는 이 소재를 아트월로 한번 구성을 해봤어요.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창호는 삼중 유리로 되어 있는 미국식 시스템 창호로 시공을 했고요. 열 관리율 숫자만 보시면 정확하실 것 같아요. 보통 1 이하다 그러면 괜찮은 창호를 썼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열 관리율이 0.772, 그래서 1등급 창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창을 크게 넣어도 열 손실이 최소화되는 그런 창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뒤쪽에는 시야가 가려지지 않는 픽스 창을 넣었는데 환기를 위해서 이렇게 열리는 창으로 시공을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부분도 가능하고, 저는 열리는 창 같은 경우에는 시야가 좀 가려서 이렇게 픽스 창을 더 선호하는 편이에요. 나중에 바깥쪽에 데크를 시공을 했을 경우 동선이 좀 편리하게끔 이쪽에도 파티오장이 커다랗게 시공이 되어 있거든요. 이 창호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유리가 총 석 장이 들어가죠. 그리고 사이사이마다 알곤가스가 충진이 돼 있어서 단열 효과가 있고요. 맨 안쪽에는
로이 코팅이 돼 있어가지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열기는 차단을 시켜주고, 또 안쪽에서 난방을 했을 때 그 난방 열기는 바깥쪽으로 나가지 않게끔 차단해주는 역할을 해서 단열 효과가 굉장히 우수한 창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바닥 같은 경우에는 난방 방식에 따라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옵션으로 온수 타입의 난방 방식, 그리고 그 위에 SPC라고 하는 돌마루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래서 수축 변형이 거의 없는 제품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온수 타입이 좋은 게 보일러를 시공한 것처럼 공기까지도 데워주는 효과가 있어서 겨울에 써보면 굉장히 가격 대비 투자할 만한 난방 방식인 것 같아요.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기본은 전기 케이블에 강화마루 안에 열선이 삽입되어 있는 형태의 일체형 강화마루로 시공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다음은 주방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세컨하우스인데도 2m 정도 되는 넉넉한 싱크대가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아래쪽에는 2구 하이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인덕션 전용 용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인덕션보다 저렴하기도 하고요. 인덕션으로 원하시는 경우 이 부분만 바꾸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나간 집들을 보면은 2구 하이라이트도 충분하네요 라고 만족스럽다고 보통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위쪽에는 후드가 기본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설거지할 수 있는 개수도도 넉넉하게 되어 있고, 이렇게 조리할 수 있는 공간도 충분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가 냉장고를 놓을 수 있는 자리가 되겠네요. 이 부분 벽지 같은 경우에는 합지 도배를 했는데요. 이제 어떤 분들은 실크 도배를 원하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더라고요. 근데 옥조주택에는 사실은 실크보다는 실크는 어떻게 보면 PVC 비닐 재질이거든요. 습기 관리가 안 되겠죠, 그러면. 그래서 실크 도배보다는 합지 도배를 하시는 게 더 좋다. 이 부분 한번 설명드리고 싶었어요. 주방 반대쪽에 화장실 공간이 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장실 안쪽으로 들어와 봤는데 굉장히 넉넉한 공간인 것 같네요. 이 부분이 좋은 것 같아요. 바닥을 온수 타입으로 시공하실 경우 화장실도 바닥 난방이 깔려가지고 겨울철에도 뽀송뽀송하게 관리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센서 조명을 설치를 해서 굳이 화장실에 메인 등을 켜지 않고도 야간에 화장실을 이용하실 때 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화장실에도 창이 하나 있어가지고 환기할 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변기는 월드바스 제품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화장실 안쪽에 또 공간이 있네요. 맨 안쪽에는 잘 보이지 않는 쪽에 50리터짜리 온수 탱크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다 세탁기를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이렇게 샤워를 할 수 있는 공간. 샤워 공간을 또 분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샤워 커튼 하나만 치셔도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락 공간으로 올라가 볼 건데요. 다른 이동식 주택을 보면은 계단이 조금 가파라서 공간의 제약 때문에 그러겠지만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는 안쪽에 완만한 형태의 계단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다락 올라가실 때 편하실 것 같아요. 다락 공간에는 화장실을 법적으로 설치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야간에 취침을 하시다가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이렇게 내려오시면 스텝 등이 센서 등으로 돼 있어 가지고 야간에는 불이 자동으로 켜지겠죠. 그래서 화장실을 가시게 되면 또 화장실 등도 굳이 켜지 않아도 아까 그 센서 등이 켜져서 잠깐 일 보시기에는 편하실 것 같아요. 보통 다락으로 올라갈 때 이렇게 허리를 숙여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는 숙이지 않아도 돼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다락 공간인데요. 계단 부분을 빼고 한 2평이 살짝 넘겠네요. 높이도 낮은 편은 아닌데 여기서 또 더 높이게 되면은 이 운반의 제약이 있겠죠. 현장에 시공을 하게 되면 지붕의 경사를 좀 더 세게 줘가지고 이쪽 높은 쪽을 조금 더 가중 평균치에 위배되지 않게 올릴 수가 있겠죠. 이동식으로 했을 때는 여기가 최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난간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 위쪽에서 거실 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또 아늑한 느낌이 있어서 괜찮더라고요.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안전하게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따로 추가금을 내지 않으셔도 저희가 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이쪽에는 싱글 매트리스가 DP가 되어 있는데요. 더블 베드를 놓으셔도 공간적으로는 충분히 여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는 독서 등이 시공이 되어 있어서 누워서 책을 본다거나 했을 때 편하게 쓰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창호도 양쪽으로 시공이 되어 있어서 바깥 풍경 보시기도 좋고 환기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창호가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문을 열면 첫 소리가 들리는데 문을 닫으면 굉장히 조용해지죠. 차음 효과도 굉장히 우수한 창호다, 그런 것 같아요.
다락 침실 쪽에도 간접등이 시공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메인등을 켜지 않고 간접등만 켰을 때도 은은한 아늑한 느낌이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난방 타입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기 방식의 난방을 사용을 해서 밤에 주무실 때 거실 쪽은 난방을 끄시고 침실 쪽에만 난방을 하시면 에너지 절감에 도움이 되겠죠. 에델바이스 다락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바닥 9평, 다락 2평 해서 11평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주택의 제작 기간은 일하는 날짜로 2주에서 3주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일체형으로 그대로 저상 트레일러로 한 번에 운반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운반 조건이 조금 좋은 곳에 설치가 가능하고요. 그 외의 지역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서 시공을 해야 되는데, 현장 시공비 같은 경우에는 거리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800만 원 정도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격은 5,500에 부가세 별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디자인 아담은 평당가 방식으로 견적을 내지는 않고요. 각각의 손님분마다 원하시는 사양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번거롭더라도 거기에 맞춰서 일일이 견적을 내서 제품별로 이렇게 평당가가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저희 업체를 찾아주시는 고객분들이 이제 부동산 개발을 하시는 업체분들이 많이 오셔가지고 저희하고 공동으로 참여를 해서 그분들이 토지를 개발하고 저희가 주택을 시공하는 이런 협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들한테 저희가 인정을 받고 있다는 느낌도 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도 겨울철 때 되면은 저희한테 감사의 전화를 하시는 고객분들이 많이 계셔요. 집도 따뜻하고 튼튼하게 잘 지어져서 너무 잘 쓰고 있다 라는 전화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일을 하면서 굉장히 보람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 아담하고 같이 일을 하시게 되면 집을 짓는 동안에도 굉장히 즐거운 추억이 되고요. 그 집을 사용하고 생활하실 때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그런 경험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 디자인 아담을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고맙습니다.